어떤 비례한 이름으로 데이터 사용할 수 있어. 자, 이런 형식으로 함수 선언을 하고 내부에서 A와 B라는 이름으로 함수를 가져다가 사용하는 형식을 사용을 해요. 자, 근데 C에서는 함수가 내부에서 어떤 값을 넘겨받아 쓰더라도 선언부에서 변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일단 선언부에선 변화가 없고요. 어떤 방법으로만 전달을 받을 수 있냐면 위치 매개 변수 방법으로 호출할 때의 아규먼트 인자를 주는 방법으로만 얘한테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함수 내부에서는 어떤 처리를 할 수 있냐면 매개 변수가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처리만 해주면 되는 거죠. 결국은 프로그램을 만들 때 저희가 결정을 하면 되는 일이에요. if $-EQ 0이라고 줬어요. 아규먼트의 개수가 0이다라는 거죠. 타입 교육비에 또는이에요. 5예요. $-GT2 아규먼트의 개수가 2보다 더 크다면 그때는 에코 -1, -1을 에코 화면에 뿌리라는 얘기예요. 이 에코 함수에서 에코는 리턴 값이라고 말씀드렸죠. -1을 리턴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지 않다면 아규먼트 개수가 1이거나 2일 수 있겠죠. 그래서 1이니 2니를 체크를 한 거예요. 자, elif 아규먼트의 개수가 만약에 -EQ 같다면 1이라고 줬어요. 1이라면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에코 화면에 첫 번째 아규먼트 값에다가 또다시 첫 번째 아규먼트 값을 더해서 2배 하라는 뜻이에요. 그 결과값을 어떻게 해주세요? 에코 화면에 뿌려주세요. 2배에서 리턴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else 아규먼트가 2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첫 번째 아규먼트와 두 번째 아규먼트를 더해서 그 결과값을 에코 뿌려주세요. 두 수를 더한 덧셈을 뿌려주세요 했어요. 이건 함수의 선언부예요. 그럼 호출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value란 변수에 값이 들어갈 텐데 어떤 값이 들어가냐면 addEm이라는 함수가 호출되어져서 나오는 결과값이 들어갈 거예요. 즉 echo 메시지가 들어갈 거예요. 호출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10과 15를 갖고 호출을 한번 해볼 거고요. 10을 갖고 호출을 한번 해볼 거고요. 아규먼트 없이 호출을 한번 해볼 거고요. 10, 15, 20을 가지고 호출을 해볼 거예요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10과 15를 가지고 호출했을 때 이 밸류 값은 얼마가 되어지냐면 25가 나올 거고요. 10을 가지고 호출했을 때는 밸류는 10을 두 번 나온 거니까 20이 나올 거고요. 아규먼트가 없으면 -1을 리턴할 거고요. 아규먼트가 3개면 -1을 리턴을 할 겁니다. 얘를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BASH 테스트 6.sh 실행을 해보시면 자, 처음에는 10과 15를 더해서 25예요 하고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10만 들어갔어요. 그래서 20이에요. 한수를 2배 했어요. 자, 아규먼트를 주지 않았어요. -1을 리턴했고요. 아규먼트 개수가 3개예요. -1을 리턴을 했네요. 그래서 자,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test 6.sh 이 펑션 안에서 아규먼트에 대한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펑션에서의 인수는 매개 변수는 함수 호출할 때 전달을 해준다는 것. 쉘에서 사용되었었던 매개 변수랑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예제가 배드 테스트 1 예제고요. 얘를 정상적으로 만든 게 테스트 7 예제예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퀵하고요. 배드 테스트.sh 배드 테스트 1이네요.
하면 else에서 걸리죠? 화면에 usage 메시지를 뿌려주세요 해요. 배드 테스트 다음에 두 개의 아규먼트를 주셔야 해요. usage 메시지를 뿌려준 겁니다. 자, 그러면 호출을 할 때 아규먼트를 주지 않았으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아규먼트, 두 번째 아규먼트는 쉘을 실행할 때도 줄 수 있었잖아요. 자, 얘의 원래 의도는 어떤 거냐면 자, 함수 내부에서 쓰여지는 아규먼트 1번 $1, $2를 얘를 실행을 할 때 지정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리를 해볼래요 한 거예요. 쉘 프로그램 내부에서 아규먼트의 개수는 두 개가 맞아요. 자, 10, 20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레드 펑션을 호출은 할 거예요. 자, 엔터키 눌러주면 얘는 호출을 했을 때 얘를 처리할 값을 넘겨가지 못한 거예요. 자, 뭐냐면 여기 보여주는 10과 20은 누구한테 전달되었을 거냐면 펑션한테 전달되는 게 아니고요. 얘한테 전달되어지는 값. 자, 만약에 얘가 쓰는 $1, $2를 써야 한다면 좀 전에 쓰셨던 예제처럼 이 함수를 호출할 때 값을 뒤에다가 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보셨던 예제를 조금만 보셔보면 테스트 7.sh 자, 텍스트하고요. 7테스트 7.sh 이 함수는 아까처럼 똑같이 쓰여져 있어요. 자, 어디만 달라지냐면 value라는 변수에는 달러 펑션 7을 호출을 할 때 $1, $2 두 개의 아규먼트가 들어가라는 뜻이에요. 요 값을 가지고 가서 얘한테 전달을 하면 얘가 그걸 받아서 처리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얘를 실행을 할때 10, 20을 아규먼트로 지정을 하셔야 합니다. 아규먼트를 지정하지 않으면 여기 지정하지 않으면 usage 메시지가 나타나요. 진짜 이 쉘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는 얘를 참조하는 거죠. 펑션은 호출할 때 참조하는 거예요. 만약에 $샵이 2면 하고 줬어요. 그래서 아규먼트의 개수가 두 개가 지정이 되어지면 그때는 이 함수를 호출을 할 건데 호출할 때 얘와 얘의 값을 가지고 호출할 거예요 라고 처리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호출할 때 테스트 7.sh를 아규먼트 10, 20을 주고 호출을 하면 여기서의 이 $1은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얘가 얘한테 전달이 되어져요. 얘가 얘한테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쉘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질 때의 10이 $1로 들어가요. 여기 10으로 바뀌어지겠죠? 호출되었을 때 20이 $2로 들어가는 거예요. 20으로 들어가요. 얘가 펑션 7을 호출하고요. 펑션 내부에서 쓰여질 때는 요 값이 $1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요 값이 $2로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자, 여기서 $1은 쉘 프로그램 실행되어질 때의 아규먼트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호출을 $1, $2는 이 펑션이 호출되어질 때의 아규먼트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 값이 요 자리에 전달되어지고요. 요 값이 요 자리에 전달되어져서 두 수의 곱셈을 계산한 결과를 저희가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아까 테스트 6.sh를 저희가 보면 파라메타를 가지고 아규먼트를 가지고 덧셈을 하기는 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평생에도 10과 15의 덧셈밖에 못하는 거잖아요. 외부 값을 받아들인 게 아니죠. 아규먼트에 따라서 얘를 호출을 다르게 하고 싶고 이 값을 다르게 하고 싶다면 리드 명령을 써서 값을 할당을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램 실행할 때 그 값을 전달하거나
전달을 해야 될 거예요. 자, 그렇게 전달하시는 방법에 지스템 테스트 7점 SH를 실험할 때 23과 45를 전달을 하면 여기서는 1035를 계산을 해내요. 23과 100을 넣어주면 2300의 값을 리턴을 하는 거죠. 그때 다른 값을 함수에게까지 전달을 해서 프로그램이 동작하게끔 할 수 있고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아규먼트가 어디에 쓰여지는, 어디에 의미가 있는 아규먼트인지를 구분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테스트 7점 SH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시면 함수 안에 있는 이 아규먼트는 똑같은 아규먼트 숫자의 매개변수를 나타내는 거지만 이 함수를 호출할 때의 값이 전달되어지는 위치. 자, 그 다음에 호출부의 이 바깥에 있는 이 $1, $1 매개변수는 이 프로그램이 실행되어질 때 전달하는 값, 넣어주는 값. 그래서 21이 호출부의 $1, 100이 호출부의 $2 자리로 들어가고요. 들어온 23과 100을 그대로 펑션 7에게 전달해서 두 수의 곱셈을 계산한 결과를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전달하시는 방법이에요. 똑같이 $1, $1이지만 어디서 쓰이냐에 따라서 의미는 다르다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함수에서 보면 변수를 다루는데 요거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0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함수에서 당연히 변수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리절트도 쓰고 있고요. 밸류도 쓰고 있고요. 함수 내부에서도 필요하면 변수를 선언해서 쓸 수 있는데, 자, 변수의 스코프, 영역에 따라서 전역 변수, 지역 변수로 구분을 해요. 자,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 프로그램을 할 때는 함수 바깥에서 선언한 변수들은 보통은 전역 변수로 처리를 하고요. 함수 내부에서 선언되어진 것들은, 사용되어진 것들은 다 지역 변수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변수 영역을 저희가 제거해서 전역 변수를 만들 건지 지역 변수로 그냥 쓸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되는데, 쉘 프로그램에서는 스크립트에서 정의한 모든 변수는 전역 변수로 간주를 해요. 선언부가 여기는 따로 없었죠. 밸류라는 변수를 쓰기 위해서 얘는 밸류 쓸 거야. 어디서도 선언하는 거 없어요. 그냥 쓰기만 하면 변수가 쓰여지는 거예요. 선언부가 없기 때문에 타입에 대한 선언도 없어요. 얘가 인티저여야 돼, 아니면 뭐 플로트여야 돼, 아니면 스트링이어야 돼, 이런 선언도 없어요. 값을 넣어주면 그 값을 가지고 그대로 동작을 합니다. 그러면 밸류라는 변수가 여기 쓰여졌으면 여기 쓰여진 얘는 이 프로그램 어디에서든 쓸 수 있는 전역 변수가 디폴트 값이에요. 함수에서 쓰겠습니다. 함수 내부에서 정의되어진 변수도 디폴트 값은 전역 변수예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전역 변수로 선언되어지긴 하지만 함수 내부에서만 어떤 변수는 여기서만 처리되어지는 변수였으면 좋겠어. 자, 그런 경우는 크리티컬하게 보통 전역 바깥 외부에서 쓰여진 변수가 중복되는 이름을 써야 되거나 그런 경우는 이름이 겹쳐져서 생기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요 안에서만 어떤 의미를 갖는 변수를 내가 만들어서 쓰고 싶어. 자, 그럴 때는 변수를 만드실 때 변수 앞에다가 로컬이라는 키워드를 써서 얘는 지역 변수야 라고 선언을 한번 해주시고 사용하시면 돼요. 함수 앞에. 그 얘기를 다루고 있는 예제가 503페이지, 504페이지, 505페이지 좀 나오는 예제예요. 예제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테스트 8점 SH. 얘는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밸류란 변수로 값을 입력을 받았고요. 자, 함수 안에서 밸류란 변수에 밸류를 2배 해서 결과값을 넣었어요. 함수 호출이 일어난 다음에
취급되었습니다라는 거죠. 제 함수 바깥에서 쓰였던 이 밸류랑 같은 밸류예요. 그래서 쉘 프로그램 안에서 특별히 지정되어진 것들은 모두 다 전역 변수 취급을 해요. 그래서 펑션은 호출될 때 처리가 되는 거고요. 미드문부터 처리를 하겠죠. 입력하세요 했고요. 그 값이 밸류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 다음에 db1을 호출을 하면 db1은 밸류를 2배 하라 그랬어요. 자, 이게 전역 변수였으니까 밸류를 2배 했거든요. 다시 밸류에다 넣었어요. 전역 변수니까 그 값을 그대로 가져다가 보여줘. 에코 명령 했더니 바뀐 값이 반영이 되었고요. 200이에요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얘는 다 전역 변수로 취급이 되어지더라 보시면 돼요. 배드 테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펑션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얘는 일단 무시하고요. 템프라는 변수에 4가 들어갔어요. 밸류란 변수에 6이 들어갔어요. 펑션 1을 호출을 해요. 자, 그러면 템프랑 밸류는 얘는 둘 다 전역 변수예요.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쉘 프로그램 내부에서 쓰여진 변수는 다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다 쓰여질 수 있는 전역 변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펑션 1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면 value라는 변수의 값을 가지고 와서 5를 더한 값을 넣어줘 했어요. 자, value는 지금 6이에요. 6에다 5를 더하면 11이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템프에다가 2배를 더했어요. 22가 되어진 값이 리절트로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화면에 리절트를 출력해주세요 해요. 템프가 밸류보다 더 크면 했어요. 자, 얘는 실제로 제가 프로그램을 보건데 의도는 뭐냐면 요 템프와 밸류를 비교를 해서 요 두 수 중에 템프가 밸류보다 더 크면 템프 is larger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템프 is smaller를 출력하는 게 원래 의도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함수 안에서 이 템프가 이미 사용이 되어졌고요. 원래는 4였지만 얘는 계산해서 이미 10보다 더 큰 값으로 바뀌어 들어간 거죠. 밸류 더하기 5를 했으니까 11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 의도랑은 전혀 상관없이 더 커요. 템프가 더 큰 수의 라지어라는 메시지를 얘가 출력을 할 겁니다.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선언되어진 템프나 밸류는 여기서 똑같은 이름으로 쓰여지고 있긴 하지만 얘는 전역 변수의 템프나 밸류였으면 좋겠고요. 여기 있는 이 템프는 지역 변수였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바뀐 값이 이 바깥에 영향을 안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함수 내부에서 이 변수를 사용을 할 때 너는 이 안에서만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로컬 변수를 지역 변수로 전환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예제가 테스트 9예요. 그래서 cat 하고요. 테스트 9.sh 좀 전 예제랑 다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냐면 펑션 1 안에 보시면 템프란 변수 앞에 로컬이라고 붙어있나요? 자, 바깥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역 변수 템프랑 같은 이름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 템프는 얘를 가져다가 사용할 게 아니고 이 함수 안에서만 사용할 템프라는 임시 변수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쓸 거예요 하는 뜻이에요. 자, 11을 갖고 있을 거고요. 11 곱하기 1을 해서 21을 리절트 전역 변수에 준 거고요. 전역 변수는 그대로 쓰였지만 템포와 밸류는 이 값을 가지고 커요, 작아요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제 실행을 해보시면 BASH의 테스트 9.sh를 저희가 이제 실행을 해보면
자, 리절트는 똑같이 계산이 되어지고요. 템프가 스몰러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서 쓰여진 이 템프는 전력 변수, 템프 얘를 의미하는 거니까. 얘 값의 변화는 여기서 변하는 건 로컬 변수에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 내부에서만 쓰여지는 변수를 저희가 정해서 쓰고 싶을 때는 변수명 앞에다가 로컬이라고 선언해 주시면 돼요. 뭐 사실은 똑같은 이름이 함수 바깥에서 쓰여지지 않는다면 굳이 로컬이라 선언하지 않아도 안에서 써도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변수가 중간 변수로 그냥 쓰여져서 계산하는 임시 변수로 쓰여질 거고요. 똑같은 이름이 전역 변수로 이미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라는 얘기죠. 자, 그때 함수 안에서 쓰여진 얘가 로컬, 지역 변수로 쓰여지길 원하면 반드시 로컬이라고 선언을 해주셔야 됩니다. 라는 거. 스코프에 대한 문제예요. 자, 보시면 되고요. 자, 배열에도 저희가 배열 함수도 변수에도 저희가 배열을 쓸 수가 있고요. 함수에도 배열을 쓸 수 있고요. 배열 데이터를 전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저희가 다 보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스킵합니다. 배열 변수에 대한 소개는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스킵한 부분이 있어요. 함수에서 한번 보세요. 어디 보시냐면 제가 드린 PDF 파일을 보시면 변수 배열을 저희가 쓸 수 있어요. 이거 이해하시고 저 함수 배열 부분을 보시면 이해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변수에다가 equal 값을 지정을 하는데 변수 배열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값을 지정하실 때 발로로 묶어서 여러 개의 값을 이렇게 나열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지정하면 얘가 변수 배열로 인식을 하는 거고요. 이 변수를 인덱스를 갖고 체크할 수 있어요. myTest2, myTest 아스트리스크는 모든 이런 뜻이 되어지고요. 인덱스가 0번부터였던 것 같아요. 확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각 요소별로 액세스할 때는 변수 이름에 대괄호 이용하셔서 인덱스를 가지고 액세스하실 수 있고요. 모든 요소를 표현할 때는 아스트리스크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여기 값이 인덱스까지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냥 변수 이름만 주시면 안 되고요. 중괄호로 묶어서 반드시. 그 다음에 특별히 지정하지 않으면 얘는 대표, 맨 앞에 있는 이 인덱스 값을 출력을 해요. 그래서 변수 배열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교재에 보시는 것처럼 함수 배열 변수를 함수에도 전달하실 수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예제가 나오는 게 506페이지부터 나와요. 이것들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510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만들기예요. 자,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저희가 함수는 만들면 지금까지는 test9.sh라는 파일 안에 함수를 만들어서 이 함수가 이 쉘 프로그램 내부에서 원하는 만큼 호출되어질 수 있어 라는 거죠. 라이브러리는 뭐냐면 이 함수 부분을 꼭 테스트 9만 쓸 게 아니고요. 테스트 10도 쓸 수 있고요. 테스트 11도 쓸 수 있는 어떤 공통된 함수여서 각 프로그램마다 넣어놓지 않고 별도의 모듈로, 별도의 파일로 만들어 놓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게 라이브러리예요. 그럼 라이브러리도 결국은 쉘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죠. 펑션만 갖고 있는 쉘 프로그램. 그래서 이 쉘 프로그램을 라이브러리로 만든다는 얘기는 라이브러리를 저희가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려면 C 프로그램에서 외부 라이브러리 쓰시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요? 샵 include에서 읽어야 되죠? 선언해 주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지금 내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 있는 거니까 그 모듈 가져다가 내가 쓸 수 있게 환경 만들어 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결국은 저희가 외부에 만들어 놓은 별도의 프로그램이 라이브러리로서 쓰여지기 원한다면 걔가 먼저 뭐가 이루어지면 돼요? 실행이 되어지면 되는 거죠. 한번 사용할 수 있게 실행해 주면 돼요. 그 현재 이 쉘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할까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저희가 뭘 이해를 해야 되냐면 도트 코맨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펑션 펑션 1.sh예요. 펑션 1이라는 함수를 제가 하나 만들 건데 중괄호를 열고요. 얘가 실행이 되어지면 F 펑션 1 얘를 출력을 하고요. 데이트 명령을 실행을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중괄호를 닫아요. 들여쓰기를 했으면 좀 일단 패스. 이제 이 문제가 되진 않으니까. 줄 바꾸기 하셔서 컨트롤 펑션 2를 제가 하나 다시 만들 거예요. 괄호 여시고요. 중괄호 여시고요. 후라는 명령을 실행하게 할 거예요. 중괄호 닫습니다. 자, 펑션 2를 저희가 실행을 하면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호출을 하면 후라는 명령을 얘가 알아서 실행을 해주는 거예요. 자, 펑션 1.sh라는 쉘 프로그램은 뭐만 들어있냐면 함수 선언하는 부분만 들어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실행을 하면 함수 선언부가 실행이 되어지는 거니까 저희가 호출해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체인지 모드 줍니다. 플러스 x 펑션 1.sh 얘를 어떻게 실행하시냐면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니까 펑션 1.sh 실행해줘 하는 거예요. 특별히 에러 메시지 뜨지 않았으니까 제가 아마 실행이 되었을 거예요. 쉘에서 펑션 1을 해서 한 호출 방법처럼 됐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펑션 1을 저희가 호출을 해보면 자, 안 나오지는 않고 나오기는 해요. 자, 이건 왜 나오는 거냐면 아까 저희가 쉘에서 만들어 놓은 펑션이요. 그러면 얘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되었다면 펑션 1을 호출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펑션 1이야 라는 에코 메시지가 나와야 될 거고요. 시스템 날짜 시간은 언제야 라는 요 메시지가 나와야 될 거예요. 네, 뒤집어 얘기하면 실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럼 얘를 이렇게 씁니다. 점 하나 띄시고요. 점 슬러시 펑션 1.sh 자, 이제 펑션 1을 다시 호출합니다. 자, 결과가 달라지나요? 자, bash 쉘 하나 다시 만들어요. 자, 펑션 1을 저희가 다시 한번 호출을 해볼게요. 자, 함수는 익스포트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시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자, 쟤를 실행을 할 때 그냥 실행하면 안 됐었고요. 도트 하면 됐었어요. 자,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소스라고 주셔도 돼요. 자, 점 슬러시 펑션 1.sh 그러면 함수가 있어요. 펑션이 있어요. 이렇게 만드는 게 라이브러리예요. 외부 라이브러리를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도트 코맨드하고요. 소스가 같은 뜻이에요. 이거 도트 코맨드라고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여기가 CCL이잖아요. 이게 SH예요. 달러 프롬프트가 있어요.
모든 명령은 얘의 자식 프로세스가 하나 만들어지고요. 얘를 여기서 EXEC 한다 그랬죠. 자, 처리가 끝나면 얘가 종료하고 쉘이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요. 이 명령을 실행을 하기는 했지만 얘한테는 전달이 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위 프로세스에서 실행이 되었으니까. 자, 그러면 얘가 의미가 있으려면 얘는 어디서 실행이 되어져야 되냐면 현재 작업 중인 쉘에서 실행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사용하시는 게 도트 커맨드예요. 도트하고요. 점/sh 이렇게 실행을 해주시게 되면 얘는 하위 프로세스를 만들지 말고요. 현재 쉘에서 바로 실행해 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뭐랑 똑같냐면 저희가 바로 이 프롬프트에서 펑션 이게 정의해서 썼었죠. 얘는 명령어 아니고 한두 선언부니까 절대 하위 프로세스 만들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 들어있는 명령어들이 복제본 만들지 않고 현재 쉘에서 실행되어질 거야. 실행되게 해주세요 하는 게 도트 커맨드예요. 얘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여기에 있는 소스란 명령입니다. 그래서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매번 쉘마다 재지정해야 되고 한다면 별도의 스크립트에다 넣어놓고요. 도트나 소스 명령으로 저희가 새로운 목들 쉘을 만들지 않고 실행하고서 환경을 만들어 두시는 작업들을 해요. 그래서 몇 가지 부트 스크립트 몇 가지만 저희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배드 테스트 4를 교재 예제만 먼저 한번 볼게요. 캐치하고요. 배드 테스트 4.sh를 저희가 열어보면 my function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얘를 얘가 함수를 갖고 있을 거예요. 셋하고요. my funcS라는 파일을 들여다보면 여기는 function addem, function multem, function divem에서 덧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함수가 정의가 되어져 있고요. 얘를 외부 라이브러리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얘를 실행을 해서 직접 선언하지 않고 여기다가 불러서 쓰겠습니다 한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호출을 하게 되면 이 함수는 호출되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실행되어지는 건 이 프로그램이 실행하는 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실행하기 전에 체인지 모드로 퍼미션 한번 바꿔보시고요. 제가 실행하는 거니까 퍼미션은 있어줘야 돼요. 플러스 x my functions라고 주고요. 배드 테스트 4.sh를 bash 명령으로 실행을 해보시면 addem 이런 덧셈 함수는 없어요 라고 나와요. 그냥 실행시켜서 그래요. 자, 그게 테스트 14 파일이 이제 한번 들여다보면 테스트 14.sh 열어보시면 도트하고요. ./myfunctions라고 되어 있어요. 얘를 실행을 하는데 도트 커맨드로 실행한 거예요. 현재 얘 작업 중인 프로세스와 같은 공간에서 얘를 실행을 해줘 라는 뜻이에요. 하위 프로세스 만들지 마. 그냥 여기서 실행해줘 하는 거고요. 이제 얘는 실행을 하시면 덧셈, 곱셈, 나눗셈을 제대로 계산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도트 커맨드 또는 소스란 명령어를 갖고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트 스크립트를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는데 CD 하시고요. 엔터키. 여기다가 그냥 제가 몇 가지만 좀 할게요. 제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 로그인하게 되면 참조하게 되는 몇 가지 스크립트 파일들이 있어요. 로그인 하시게 되면 etc 디렉토리에 프로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bash 언더가 프로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bashrc 파일이 있고요. etc에 bashrc 파일이 있어요. 이게 부트에 관계되어지는 파일들이에요. 자, 이 중에 etc 프로파일 .bash 프로파일은 로그인 할 때 참조하고 실행하는 설정 파일이에요. 자, 이것 말고도 좀 로그인이 있다거나 하면 다른 걸 사용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 네 파일만 아시면 될 겁니다. 자, 얘가 로그인할 때 참조하는 거고요. .bashrc 파일은 사용자가 쉘을 하나씩 만들 때마다 실행되어져요. 자, 로그인할 때는 반드시 쉘이 하나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쉘이 만들어지니까 이때도 실행되어지고요. 언제도 실행되어지냐면 저희가 새로운 쉘을 bash 명령을 주면 만들 수 있죠. 자, 이때도 .bashrc 파일은 동작이 되어집니다. 실행이 되어져요. 그래서 항상 모든 쉘이 똑같은 환경을 갖도록 저희가 설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파일들은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게 되냐면 이 프로파일 계열들은 보통은 변수 것들에 대한 설정이에요. 환경 변수. 자, 변수는 설정을 하면 저희가 변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익스포트 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그인하고 나서 그 이후에 모든 것들이 참조되어져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익스포트된 변수를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쓸 수 있고요. .bashrc 파일은 어떤 것들을 넣어주냐면 저희가 변수는 확장하기 위해서 익스포트 시켜주지만 알리아스라든지 펑션, 함수 같은 것들은 익스포트라는 개념이 없다 그랬죠. 항상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실행시켜줘야 돼요. 왜만? 그러면 새로운 쉘이 열릴 때마다 실행되어져야 되는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제가 알리아스 C 클리어를 항상 쓰는 것처럼 쉘이 하나 열려주면 자동으로 C라고 입력 인식을 하면 좋겠잖아요. 자, 그런 것들 어디다 넣어두시냐면 .bashrc 파일에다 넣어두시는 거예요. 이 설정 파일을 보시면 etc에 들어있는 파일들 있어요. 자, 얘는 일반 사용자 권한 사실은 없어요. 루트가 참조해서 고칠 거예요 하는 루트가 참조하는 파일이고요. 홈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이 일반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파일. ls-l 주시고요. /etc에 프로파일 보시면 자, 설정 파일도 사용하는 쉘이 뭐냐에 따라서 보는 것들이 다 달라요. 보통 배시 쉘인 경우에는 이 4개 파일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순서는 로그인할 때 etc 프로파일을 참조를 하고요. 자, 그런 다음에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있는 .bash 언더바 프로파일을 참조를 해요. 그래서 점으로 시작하는 파일들, 제 홈 디렉토리 파일들 살펴보면 .bash 언더바 프로파일, .bashrc 두 개의 파일이 있어요. 그럼 로그인할 때 etc의 프로파일 참조를 하고요. .bashrc, bash 언더바 프로파일 참조를 하고요. .bashrc 파일을 참조를 해요. 그럼 etc 프로파일을 언제 참조를 하냐면 .bashrc 파일에서 참조를 합니다. 자, cat 하고요. .bash 언더바 프로파일.
보시면 기본적인 설정은 다 사실은 ETC 프로파일에 다 되어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뭘 하냐면 사용자 홈 디렉토리에 .bash 파일이 있는지 체크하는 거예요. .bash 파일이니? 파일이니 물어서 있으면 도트 코맨드로 실행하는 거예요. 이 명령어를 로그인하면서 실행하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패스 변수값을 이렇게 지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니까 저희가 현재 디렉토리 실행 파일을 사용하려면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슬래시 파일을 줘야 되죠. 자, 그게 불편하시면 이 값에다가 콜론 도트 하시거나 아니면 도트 콜론 앞에다가 붙여주면서 패스 값을 변경해 주시면 돼요. 자, 캣 하고요. .bashrc 파일을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면 자, 얘는 마이너스 etc 프로파일, 이 etc에 bashrc 파일이니? 하고 묻죠. etc에 bashrc 파일이 있으면 얘를 또 도트 코맨드로 실행하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는 뭘 넣어주시면 되냐면 변수값들은 etc에 bash 안들어가 프로파일에 넣어주시는 거고요. 매번 쉘이 동작될 때마다 쓰고 싶은 뭐 알리아스 명이라든지 함수라든지 자주 쓰는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bashrc 파일에다가 넣어두고 사용하시는 게 가능합니다. 이런 로고의 스크립트 보시면 되고요. 도트 코맨드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죠? 그러면 저는 17장까지 함수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훑어드렸고요. 나머지 추가로도 보시고 싶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함수 배열을 사용하시면 되거나 아니면 배열 변수를 사용하시면 되거나 이런 것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세트하고요. 워크 프로그램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사실은 이 작업만 해도 뭐 한참이에요. 워크 같은 경우는 이 자체만 해도 하는 프로그램이라 저희가 전체를 다 보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라는 그냥 간단한 이런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걸 간단하게 제가 보여드리는 정도로 소개만 해드리는 정도로